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 포스터를 잠깐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선 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또 다른 포스터가 있어요. 네, 국익 최우선의 당당한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당시에 만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도감청 의혹, 우리 그 대통령실에 대한,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 3자 변제 문제, 이런 걸 보면은 당당한 외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당한 외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소프트하고 북한에 북한, 중국,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네. 이런 어떤 당당한 외교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저 포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가 아니고 가치 우선의 당당한 외교가 돼서 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죠. 가치 우선이 아니라 국익 우선이라면 좀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지금 되겠죠. 그 일본과의 정상회담 내용도 그렇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그 한일 김대중 오부치 이 선언을 가지고 또 공약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이런 공약을 만들어 갔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과거사와 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는 상당히 굴욕적인.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는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 그건 바로 안보죠. 네, 네. 두 번째는 번영이라는 목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 국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국민적 정체성, 네. 위신하고 이제 직결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안보도 중요하고 네. 번영도 중요하고, 근데 국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면 안보의 목표가 결국은 뭡니까?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가령 우리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제가 볼 때 우려되는 문제는 지금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를 하다 보면은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독도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가 독도라고 하는 주권과 영토에 관련된 문제에 엄청난 소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번영이라는 측면도 지금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건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지, 네. 일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국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네. 그리고 과거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정말 실질적인 상징적인 사과 사죄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죄가 이루어져서 네. 과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동북아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당당한 외교라는 걸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네. 정말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봐서 아주 결기 있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일본 저자세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문제, 독도도 내주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상득 네. 그 국회 부의장 표현에 의하면은 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시기도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네. 친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은 기대를 했죠. 결국에 2012년 노다하고 교토 회동이 이제 결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 임기 마지막 해 8월에 음. 독도를 방문해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게 한일 관계를 완전히 냉각화시킨 거예요. 아. 그건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음. 한일 관계가 냉각화된 것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해서 결국 촉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걱정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음. 만약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네. 일본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뒤틀리기 시작하면은 네. 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할까 봐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또 극과 극으로. 그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죠. 아, 예. 그렇군요.